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린 쌤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처음 방문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들어보시고 영상 내용과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 알림 설정 해놓으시기를 권해봅니다.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요즘에 최근 이 이슈들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내용 중에서도 미국에서 35년 동안 영주권으로 살아왔는데 5살 때부터 40살이 돼서 한국에 결혼식이 있어서 형제가 갔다가 들어오면서 이 공항에서 구금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간 되고 있는데 CBP 요원들은 이 변호사 선임하고자 원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또 구금을 하는 이유도 설명을 안 하면서 답답한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신청을 해서 내가 이 배심원도 좀 참가를 하고 투표의 권리도 좀 갖고 영주권자의 불안한 심정을 나는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미국 시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오늘 내용은 제가 그 미국의 시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2025년도 현재의 정보를 조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시민권 시험이 앞으로 어려워서 떨어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지금 미국 내 이슈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민권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국말로는 귀화 심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두 가지의 주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영어 시험입니다. 영어 시험과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민권의 지식 시험,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의 미국에서의 영어 시험은 English 테스트라고 하겠죠.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는 세 가지의 영역을 보죠. 첫 번째로는 reading, 읽기입니다. USCIS의 담당관이 문장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읽어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통과 기준은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면 합격입니다. What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즉, 미국의 합중국의 수도는 어디냐? Who was the first president? 처음의 대통령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쓰기가 있습니다. writing이죠. USCIS의 담당관이 읽어주는 문장을 정확하게 한 문장을 쓰면 합격입니다. 예를 든다면 Lincoln was the president during the Civil War 이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가 있습니다. speaking, 인터뷰의 전반의 대화를 통해서 기초 회화 능력을 평가하죠. 예를 든다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Why do you want to become a US citizen?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죠. 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 시민권의 지식 시험을 봅니다. Civics 테스트라고 하죠. Civics 테스트.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방식은 100개의 공식 예상 질문 중에서 10문제를 무작위로 입으로 질문을 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6문제 이상 맞히면 통과가 되는데 영주권 가지고 있은 지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20개 중에서 10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특혜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주권자로서 20년 이상 미국에서 살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20개 중에서 10개만 공부하면 된다. 주요 출제되는 항목은 미국의 건국 역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독립선언,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냐, 뭐 이런 거. 정부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죠. 입법과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권리와 자유, 수정헌법과 표현의 자유 등을 물어봅니다. 지리도 있죠, 지리. 대서양, 태평양 주요 주,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현재 정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부통령은 누구냐, 주지사의 이름 등을 물어봅니다. 시민의 책임도 물어보죠. 선거의 배심원 의무 등을 물어봅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있는 내용처럼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현재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냐? 각
주마다의 수도, What is the capital of your state? 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죠. 자, 시험 절차 및 일정은 보통 N400라고 해서 N400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USCIS에 시민권 신청을 제출하고 비용은 요즘에 보통 한 $760 하죠. 지문 채취하죠. 그리고 배경, 백그라운드에 이 신원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죠. 시험을 진행합니다. 영어 및 시민권의 시험은 같은 날 인터뷰와 함께 진행을 보통 합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선서식을 참여합니다. 시민권 취득이 완료가 끝나죠. 마지막으로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 무료 시험 예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링크 걸어드릴 테고요.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US Civics Test라고 검색을 하시면 기출이 되었었던 그동안에 나왔었던 문제를 연습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대한 대비도 요새는 유튜브 뭐 이런 것 내용 보시면 자기소개, 가족관계, 직업 등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는 않죠. 참고사항으로는 2024년서부터 2025년에 일부 보수적인 행정부에서는 시험 난이도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꼭 마지막 newest 버전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 시험을 실패한다면 2번까지는 재시험이 가능합니다. 인터뷰의 날짜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 이게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2025년도. 자, 그런데 미국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영주권자들도 혹은 범죄를 저지른 과거의 기록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5년을 산 한인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지 혐의로. 그게 가족들의 추측이기도 한데 자,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형태가 그랬는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국, 앞서 말씀드린 USCIS의 조셉 에들로 신임 국장은 현재의 2025년도 7월 25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권의 시험 난이도와 전문직 비자로 불리우는 미국의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H-1B의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래서 이제 STEM, STEM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이 되는 비자이죠. 추첨을 통해서 연간 발급되는 건수가 연간 8만 5천 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서 추첨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3년이 체류가 되면서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로서 우리가 한국분들도 영주권 취업 이민 3순위, 2순위를 신청하죠. 비자 발급자는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IT 쪽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은 이들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TO를 늘려달라. 그리고 오픈을 해달라고 선호를 하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일자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뺏기고 있다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의 분위기는 이 얘기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JD 벤스 부통령은 최근에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근로자들을 해고한 회사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들로 국장은 이 H-1 비자와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들까지 미국 정제의 일자리를 다른 외국인들이 대체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권 시험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시험의 방법을 변경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험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달달 외워서 답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시민권 문제가 달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CIS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받으시려고 그러면 최근의 내용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민권 문제 100여 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0개 문항 중에서 10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인 20개 문항 중에서 12개 이상을 맞추도록 하겠다. 20개 문항 중에서 12개를 이상을 맞춰야 하겠다. 그리고 문제도 더 어렵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7월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결국은 시민권 시험의 문제를 어렵게 하고 쓰기, 읽기, 인터뷰 내용을 어렵게 하고 20개 문항 중에서 12개 이상을 맞추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요지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시민권을 그래도 따야 될까요? 영주권으로 그냥 지내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되지 뭘 걱정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depend person이라고 틀리죠. 내 상황이 틀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정부 혜택과 내 노년의 생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런 의료의 생활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영주권자로 소셜연금 어차피 같이 나오는데 유지를 할 것인가 혹은 시민권을 받아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나의 인생, 내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생활 어찌하오리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보, 내용도 함께 공유하면서 이해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정보라는 이 재생 목록에 가면 시민권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시험 문제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재생 목록 뉴욕 키다리쌤의 영상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정보란에 시민권 치시면 많은 영상 보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쌈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해요.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
기다리